안녕하세요. 오늘도 말랑꼬미입니다. 오늘도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코로나 4단계가 또 2주 연장되었어요. 이제 가정부육한 지 2달째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곧 코로나 4단계라서 애기 어린이집 안 보내는데 어린이집 보육료랑 필요 경비들이 나가는 게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암 때문에 머리 한 번 빠지고 새로 난 머리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곱슬은 아닌데 엄청 곱슬곱슬하고 얇아가지고 좀 주체할 수 없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지저분해도 좀 이해해주세요. 어떻게 관리도 안 되고 꾸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발을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이대로 좀 길러가지고 확 자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동네 병원에서 어떻게 진행해서 암 진단을 받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3중 음성 유방암 3기 말 환자이고요. 왼쪽 유방에서 원바람이 시작되어서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쇄골 림프절 전이, 내유 림프절 전이까지 된 상태에서 발견을 했고요. 저의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여기 위에 카드를 눌러주세요. 저번에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을 겪고 통증을 참다가 부유방을 생각하면서 동네 병원 외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검사가 오래 걸릴 줄 모르고 그 당시 24개월이었던 시유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원래 큰 병원으로 갈까 하다가 그때 아기를 어린이집에 전혀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하고 있던 시기라서 집에서 가까이 다닐 수 있는 병원으로 다니자 하면서 나름 동네에서 새로 생긴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른들이나 주변에서 왜 새로 생긴 병원은 가는 게 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했는데 저는 그래도 좀 크니까 믿고 갔어요. 근데 역시나 어른들의 말씀이나 전에 오는 얘기들은 맞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이어서 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2020년 4월 1일 동네 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께 우선 겨드랑이를 먼저 보여드렸어요. 의사 선생님도 왼쪽과 오른쪽을 살펴보시고 부풀어 오른 왼쪽 겨드랑이를 만져보시곤 처음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유방 엑스레이나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지를 들고 다시 진료를 받습니다. 이 엑스레이 결과지를 보면서부터 의사 선생님께서 갸우뚱 하시면서 표정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방 엑스레이인데 모서리에 있는 림프절을 더 주의 깊게 보시면서 보통 사람 림프절이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리고 쉽게 부풀어 오르지도 않는데 지금 대략 크기를 재보니까 4cm 정도 되시네요. 아무래도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엑스레이를 보니까 모서리 쪽에 이렇게 동그랗고 새까만 게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때까지도 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 의사 선생님인데 부끄럽게 초음파를 어떻게 봐야 되지? 그리고 검사 비용은 얼마나 나오려나?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뿐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여자 간호사 선생님께서 같이 들어와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모니터를 들여다보는데 초음파 검사는 생각보다 진짜 오래 봤어요. 생각해보면 신생병원이라서 기다리는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꼼꼼하게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이건 신생병원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초음파 모니터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처음에는 오른쪽 유방이랑 오른쪽 겨드랑이를 봐주시는데 그냥 가볍게 스샷 몇 장만 찍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왼쪽이었어요. 딱 왼쪽 유방에 초음파를 갖다 대시는데 첫 시작부터 검은색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돌면서 초음파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접 손으로 눌러보시기도 하고 초음파로 다시 보시고 또 손으로 눌러보시고 초음파로 보시고를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길이도 재시고 진짜 무한으로 계속 스샷, 스크린샷이라고 해야 되나? 길이를 재면서 그 화면을 계속 남겨두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환자분 여기 혹 있는 거 모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그게 원바람 2.4cm였습니다. 전이된 거에 비해서 원바람은 정말 작죠. 주변에서 많이들 신기해하셨어요. 하여튼 원바람 외에도 계속 다른 곳들도 초음파로 보시는데 자잘자잘한 검은색 동그라미들이 보이고 계속 크기도 재시고 스샷도 남기시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뜨는 걸로 암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안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점점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렇게 초음파 검사를 끝내고 선생님 진료를 바로 보는데 병원도 신생이었지만 이 의사 선생님도 초보이신 건지 아니면 암 진단을 처음 내리시는 건지 고개를 푹 숙이시고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유방암 초기로 의심이 되는데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딱 펼쳐지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멍해지면서 얘기 듣고 0.1초 만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슬픈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못할 정도로 멍했었는데 진짜 눈물만 뚝뚝뚝 계속 떨어졌어요. 제가 계속 우니까 선생님도 엄청 당황하시면서 아직 확진은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럼 확진도 아니고 의심이면서 미리 유방암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미 유방암 초기에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해놓고서는 제가 펑펑 우니까 또 갑자기 아닐 수도 있다. 조직검사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황당하기도 했어요. 차라리 혹이 좀 보이는데 악성인지 뭔지 한번 조직검사나 해봅시다. 이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유방암에 림프절 전이까지 듣고 조직검사하고 결과 나오는 5일 동안 진짜 인생에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여튼 선생님 얘기를 듣고 눈물만 펑펑 흘리다가 갑자기 딱 정신이 드는데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원래 다녔던 일산병원으로 오늘 촬영한 자료들을 들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께서 큰 병원은 예약도 해야 되고 대기도 길어서 조직검사를 바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조직검사를 받고 조직검사 결과지를 들고 가면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받아본 암 진단이고 그때 당시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우선 정확한 결과를 빨리 알아야겠다 싶어서 그냥 조직검사를 동네 병원에서 하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생긴 지 오래된 동네 병원에서의 조직 검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상 새로 생긴 동네 병원에서의 조직 검사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러 초음파실로 들어갔는데 왼쪽 유방이랑
왼쪽 겨드랑이 총 2곳을 부분 마취하고 초음파로 보시면서 총 같은 걸로 탕, 탕, 탕 쏘면서 조직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이 조직 검사는 총생검이었습니다. 정확히 유방 쪽은 4번, 겨드랑이 쪽은 2번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새로 생긴 병원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랑 합이 잘 안 맞고 심지어 간호사 선생님도 처음 해보시는 거라서 무슨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분들 세워놓으시고 가르치듯이 검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제대로 못하시니까 의사 선생님도 총생검에 실패하시면서 막 당황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왜 이게 안 되지?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러니까 저는 점점 막 무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거기다 막 옆에서 의사 선생님이 점점 간호사 선생님한테 좀 제대로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러면서 짜증을 내시고 그러시니까 그걸 누워서 검사받고 있는 환자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때 정말 침대에 누워서 식겁했습니다. 조직 검사에서부터 나 막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새로 생긴 병원에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총생검을 마치고 나와서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는데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검사하고 조직 검사하고 나니까 2시간 반이 뚝딱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24개월 시유는 여러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붙어가지고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암 진단받기 전까지 동네 병원에서는 유방 엑스레이, 초음파, 총생검 조직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비용은 총 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유방암 소리 듣고 헉 했는데 검사 비용 보고 띵 했습니다. 또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리고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니까 정신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암 환자가 되나 보다 그러면서 옆에 애기 시유를 보는데 또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 간다 해놓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남편도 걱정이 되었는지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남편이랑 통화를 했는데 말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또 때마침 하필이면 그날이 만우절이라서 남편이 장난으로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렇게 어렵사리 남편한테 남편 나 유방암인 것 같대 라고 말했는데 그때 남편의 반응이 너무너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말을 제 입에서 나오고 나서 저희 부부는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주변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몇 날 며칠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조직검사 해야지 더 정확하다고 했으니까 또 내심 아닐 거야 라는 여지도 조금 남겨놨어요. 첫째로 동네 병원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의 오진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고 둘째로 겨드랑이 통증을 림프절 염증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고 셋째로 겨드랑이는 림프절 염증이고 유방은 석회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정신을 다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4월 1일 이후로 남편도 저도 일상생활이 전혀 돌아가지지 않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면 남편은 회사에서
저는 집에서 계속 전화로 통화하면서 전화기 붙들고 울고, 또 남편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에 와서 또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정말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꿈만 같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날은 다시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제 인생의 큰 사건이 되었죠. 어디에도 얘기하지 못하고 계속 남편이랑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결과 나오길만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5일 후 동네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CT를 찍기 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을 딱 잘라먹고, 그럼 저 오늘 결과 들으러 가도 되나요? 결과 듣고 CT는 그때 생각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결과 전에 CT를 먼저 찍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조직 검사를 듣고 저는 큰 병원으로 옮겨서 다른 검사들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암이라면 동네 병원에서 더 진행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동네 병원에서 계속 질질질 끄는 게 조금 짜증났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병원이 더욱더 싫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확고하게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겠다 하시고, 그럼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 들으러 오시래요. 그제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남편도 반차를 쓰고 같이 동네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서 바로 진료를 보는데 의사 선생님 책상 위에 조직병리 진단보고서라는 종이가 2장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눈을 제대로 잘 못 맞추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방암에 림프절 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려고 내일 금식하고 오시라고 전화드린 거였어요. 환자분 우선 놀라지 마시고 요즘 유방암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전이가 진행되었으면 유방암 2기 B 정도로 보는데 전이 상황에 따라서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를 들어가실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방암 완치율이 높다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조금 황당하고 약간 화도 났어요. 아니, 이미 유방암 2기 후반으로 보시면서 여기서 CT까지 진행하면서 하루를 더 끄시려고 하시나. 동네 병원에서는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 와이프분이 진단받아도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 이해가 잘 가질 않더라고요. 이어서 의사 선생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CT를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싶었는데 너무 놀라신 것 같아서 환자분 마음 편한 대로 하세요. 큰 병원으로 옮기신다고 하시면 소견서랑 자료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네, 그럼 소견서랑 자료들 다 준비해주세요 하고요. 이제 확실히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와서는 저는 약간 정신줄을 놨던 것 같아요. 믿기지도 않았고 너무 충격적이시기도 했고 정말 꿈만 같았고, 내일 일어나면 아무 일 없듯이 여기서 뭔가 깨어날 것 같기만 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도로 나와서 계속 쭈그려서 울고,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처럼 복도 벽 잡고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진단 받을 때는 보호자랑 같이 가야 된다고 하나 봐요. 저는 진짜 죽을 날 받아놓은 것처럼 정신없이 울고 있는데 남편은 옆에서 정신 차리고 국립암센터 예약하고 필요한 자료들 적어가지고 동네 병원에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립암센터로 옮기면서 필요했던 자료들은요. 의사 소견서, 영상 CD, 영상 결과지, 조직 검사 결과지,
조직검사 슬라이드 총 5개가 필요했습니다. 진단받고 나서 저는 한참 뒤에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니까 남편이 호수공원에 가서 바람 좀 쐬자고 하더라고요. 정신 들고 나서 바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우리 애기 어떡하지? 우리 시우 어떡하지? 내가 치료 들어가면 우리 시우 누가 보지? 진짜 애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애기 걱정이 제일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이 이걸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지? 친정에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귀하게 키워놓은 아들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고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다행이었던 거는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단받기 한두 달 전에 어머님께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 심정을 좀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시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어머님과 웃으면서 같은 해에 암 진단받은 암 동기라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다시는 그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 남기신 글에 암 진단받은 그날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정말 모든 암 진단받은 환우분들은 그날이 트라우마처럼 충격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도 암에 걸려보지 않았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암이 가져다주는 무게감? 영향력이 이렇게 큰지 저도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그냥 암 받으면 치료받으면 괜찮아지겠지 별 관심도 없었고 별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암을 진단받아 보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확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고 하지만 사실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다가 암 진단 받으니까 모든 시간이 딱 멈추면서 곧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필름이 끊긴 것처럼 딱 일시정지돼요. 그 슬픔의 5단계라고 아시나요? 처음엔 부정, 다음엔 분노, 그 다음엔 타협, 그 다음엔 우울, 그 다음엔 수용이라고 저도 이 단계들을 다 거치고 나서 참 지나서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게 감사했냐면 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사고들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구나 싶으면서 그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족들과 갑자기 이별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이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하나 최종적으로는 하나하나 그냥 다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단 후부터는 그냥 삶의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삶이 좀 단순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진짜 저는 진단 전이랑 진단 후랑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마 많은 환우분들도 삶이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그쵸?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오르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정말 그날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잊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사실 치료받는 동안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고 항암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바에는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나쁜 생각도 종종 했지만 막상 치료가 끝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새롭게 태어난 것 같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느낌이 듭니다. 이 문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약이다. 이 말들이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이번 영상도 찍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좀 수다쟁이인가 봐요. 오늘도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